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BMW 모토라드의 S1000XR입니다. S1000XR은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F900XR과 마찬가지로 BMW 모토라드 안에서 어드벤처 바이크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는 R1250GS도 있지만 걔랑은 좀 결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드벤처로 분류는 하지만 고속 투어러에 더 가까운 모터사이클인데 BMW는 어드벤처 바이크로 분류를 하네요. 아무튼 이번 S1000XR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 체인지한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정면에서 상당히 달라진 얼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F900XR을 찍을 때 방전됐었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 등화류 먼저 보여드리고 빨리 끌게요. 지금 헤드램프가 이제 기존처럼 그런 짝짝이 눈이 아니라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는 헤드램프가 들어갔고, 지금 하이빔을 켜놔서 이렇게 보이는데 데이라이트도 이 밑으로 양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이제 LED인데 바뀌었죠. 이 겉에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은 뒤에서 봐도 S1000RR 신형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을 합쳤어요. 그래서 별도의 후미등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데이라이트 기능도 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유지를 하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여기가 빨개지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팔 길이가 닿을지 모르겠네. 호잇!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 제동등을 합친 후미등이 들어갔습니다. 끌게요. 오늘은 무사히. 그래서 S1000XR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이 프레임뿐만 아니라 엔진까지도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S1000XR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부품이라고는 이 핸들바에 있는 이 조그 다이얼 밖에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버튼들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주행해 보니까 꽤 많이 달라졌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S1000RR과 마찬가지로 이 XR에도 시프트 캠 기술이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좀 찾아보니까 시프트 캠 기술 자체가 혼다 VTEC처럼 고회전에서 이렇게 쭉 밀고 나오는, 끝없이 터져 나오는, 어쩌면 고회전에서 더 폭발적으로 튀어나가게끔 세팅을 한 엔진 기술이잖아요. 이 S1000XR 같은 경우는 S1000RR과는 다르게, RR과는 다르게 그런 9000rpm 이상에서 많이 달릴 일이 드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안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이제 최고 출력이 165마력을 내는데 고회전까지 가서 막 힘 부족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차가 지금 총 주행거리가 550km가 채 되지 않는 완전 신차여가지고, 모터사이클들 보면은 그 엔진 길들이기 때문에 9000rpm 못 넘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S1000XR에서는 이제 또 엔진 달라진 것과 리어 스윙암 같은 게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엔진은 그리고 사실 S1000RR 엔진과 같은 엔진이죠. 그 엔진을 갖다가 디튠을 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머플러도 똑같습니다. S1000RR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고추인데 작은 고추가 매워요. 소리가 괜찮습니다. 지금 헬멧 쓰고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거 좀 더 크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나가는 걸 보니까 전형적인 그 4기통 엔진의 쏵 하는 소리 있잖아요. 시원한 전형적인 4기통 엔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S 엔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글자글 끓는 듯한 소리는 조금 작아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F900R, F900XR에 들어갔었던 엔진은 크랭크 각도를 바꿔가지고 좀 더 V-twin 같은 엔진의 질감을 연출을 했다고 한다면, 얘는 그런 거칠거칠한 맛은 없습니다. 그냥 시중을간 너무 매끈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바이크의 특성이자 한계점이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S1000XR에 완전히 좋아하거나 그런 질감을, 아니면 이건 좀 너무 심심한데 담백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크죠. 그러니까 이 덩치만 놓고 보면은 R1250GS 어드벤처보단 작고요, R1250GS보다는 좀 큽니다. 연료 탱크는 20L예요. 그리고 예비 용량이 4L. 그리고 시트고가 지금 840mm인데 시트가 이전 S1000XR과 비교했을 경우에 좀 달라졌어요.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허벅지 안쪽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앉아보면 좀 더 착지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 스탠드, 메인 스탠드에 땅 닿는 부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좀 더 편할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선 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량화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무게를 줄였어요. 그래서 뭐 엔진 무게는 말할 것도 없이 ABS 모듈도 줄였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의 한 10kg 정도 전작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외모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뭐 불개미란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튼 이 차 색깔은 지금 좋습니다. 아이스 그레이인데 이게 그 레드보다는 저는 이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그 BMW를 얘기하자면 BMW 변의 8 시리즈에 있는 그 색깔보다 좀 더 밝습니다. 휠 트래블은 150mm예요. 앞뒤 모두 150mm고,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도 지금 보시면 BMW라고 캘리퍼에는 써 있죠. 이건 근데 브렘보에서 제작하는 게 이번에 헤이라는 데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마르조끼에 포크가 들어갔죠. 이 마르조끼 제품이 들어갔고, 제동력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진짜 1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여긴 지금 완전히 신차여가지고 어떤 가드나 그런 건 전혀 안 달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헤드램프 가운데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옛날 램 시스템처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기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더 어떤 공기순환이 잘 들어가게끔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여기저기 많이 파놔서 F900X 할 때도 그랬었지만 이런 공기 흐름을 잘 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F900XR 아니 S1000XR 같은 경우는 이 바에서 진동이 꽤 올라온다는 얘기 많았었거든요. 이게 핸들바 라이저가 들어갔고 여기에 고무 마운트들이 막 들어가서 핸들바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상당 부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고속 투어라든지 아니면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를 상당히 줄여주는 부분이겠고요. 계기판이 이제 전자식으로 들어가서 풀 디지털 방식 클러스터가 들어갔습니다. TFT 계기판. 근데 반응 속도는 여전히 느려요. F900 그 RXR과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정보는 근데 너무 좋습니다. 시인성도 좋고 간결하고요. 조작은 그리고 물론 이 다이얼, 조그 다이얼로 하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리고 돌리는 거 모두 되고, 그리고 메뉴 버튼이 여기 있죠. 그리고 얘는 다이나믹 ESA도 기본으로 들어가서 이걸로 댐퍼하고 서스펜션, 댐퍼 감쇄력까지 무르고 단단하게까지도 조절을 다 합니다. 일단은 지금 메뉴를 눌러서 보자면 이건 뭐 트릭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온도, 타이어 압력,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볼티지, 시간, 외기 온도, 주행 가는 거리, 연비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고요. 이거는 지금 주행하면서 얼마나 달렸는지 트랙 컴퓨터, 이건 그리고 타이어 압력이고요. 정비 시점. 그리고 스포츠에 들어가 보면 계기판이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DTC하고 브레이크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좌우 린 앵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행 간에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내가 얼마나 세게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그것도 여기서 표시를 해주죠. 또 트랙션 컨트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기판을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일반 계기판인데 속도, 엔진 회전계, 기어 단수 풀 컬러여 가지고 눈에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브 카운터가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따가 주행간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은 100점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안 되고, 텔레폰 되는데 이 설정에 들어가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연결을 하면은 이제 내 전화기하고 모터사이클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가 온다거나, 누가 뭐 이재림에게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 여기 뜨고요. 또 노래를 들을 적엔 노래 공명도 뜨고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바로 떴죠? 해보면 코드가 90046이 쌍으로 연결, accept. 지금 이제 제 전화기 연결이 바로 됐어요. 신속하고
거의 뭐 BMW 자동차 수준으로 빨리 됩니다. 이걸 이제 또 헬멧에 뭐 세나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통신기기랑 연결을 해야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능 참 쓸모 많습니다. 의외로 전화가 누구한테 왔는지도 바로 알 수 있고, 라디오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도 보기 쉽거든요. 라이딩 모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드 버튼으로 누르는데, 로드 다이내믹 레인, 그래서 DTC 개입이라든지 출력까지도 조절을 하고요. 다이내믹에서는 이제 이 서스펜션까지도 단단하게 변하는 것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히팅 그립도 3단계, 2단계, 1단계로 요 밑에 뜨죠? 표시가 되고, 또 이쪽에서 다이내믹 ESA는 별도로 서스펜션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로드로 할지 아니면 다이내믹으로 할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프리로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짐을 얼마나 실었는지 또는 뭐 텐덤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도 라이딩 간에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제 키는 178인데 최대한 올렸을 경우에는 라이딩 간에 거의 헬멧 위쪽으로만 바람이 싹싹 스쳐 지나가서 굉장히 방풍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렸을 경우에는 또 바람 충분히 맞으면서 달릴 수도 있고요. 가용 범위는 대략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윈드실드 같은 경우는 나노게이트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유럽판이긴 한데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시가잭도 이쪽에 기본으로 있어요. 그리고 클러치의 케이블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클러치는 케이블 방식이긴 합니다. 유압식은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1부터 5까지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이 제일 약한 거, 그리고 5로 갈수록 제일 이 텐션이 장력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좀 단단한 건 있어요. 그래서 S1000XR을 도심에서 탈 경우에는 클러치 잡을 때는 좀 힘들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얘가 퀵시프터가 업다운이 다 되거든요. 거의 클러치에 손 올릴 일이 되게 적습니다. 이 퀵시프터는 요 근래 경험했던 퀵시프터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업다운 모두 아주 놀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슈퍼커브 수준, 처음에 출발만 할 수 있다면 슈퍼커브만큼 그냥 클러치 안 잡고 변속하는 느낌이 의외였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는 톨게이트 카드를 보관하는 공간이에요. 뭐 유럽에서는 특히나 뭐 이탈리아에서 독일 가고 프랑스 가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하이패스 카드 보관하는 용도로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주유할 때 주유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뭘 넣을 수 있을까, 현금, 동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관하기엔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끈다고 해서 여기까지 잠기진 않는다는 거, 그래도 있으면 좋죠. 이 바는 역시나 테이퍼드예요. 여기는 갈수록 가늘고 끄트머리는 가늘고 이쪽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바 진동을 줄이려는 거죠. XR이라고 페인트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엔드도 달려있고, 이것도 좀 더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전보다 더 커지지 않았나 싶고, 모델명은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도색은 아니고 그냥 스티커예요. 그리고 얘 라이트 시스템은 지금 코너링 라이트라든지 오토 하이빔 모두 들어갔습니다. 보면 뭐 BMW LED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걸 보면 공학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임 슬라이더를 끼울 수 있는 이런 홈도 양쪽에 다 뚫려 있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은 라이트 라이드거든요. 아마 이것도 지금 경량화 기술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 같고, 얘가 그리고 이 BMW 모터라드 S1000XR의 시트고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본 시트고는 지금 840mm고요. 790mm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 키는 178cm고, 메인 스탠드는 안 세우고 지금 사이드 스탠드로 세웠는데, 보시면 제 허리춤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하죠. 그리고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시트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좀 달라졌어요. 안장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꽤 큽니다. 열면 이거 보면은 되게 분리형처럼 생겼죠. 일체형입니다. 떼면 공간이 많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툴박스가 이쪽에 있고, 사진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별도의 아마 장비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여기에 그냥 맞는 홈입니다.
그리고 F900XR, F900R 때는 여기 때문에 이 페인트가 여기 까진 게 있었잖아요. 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탑박스 할 수 있는 베이스 마운트도 기본, 그리고 사이드 패니어도 여기다 끼고 이 밑에도 체결하는, 그러니까 3개, 하나 둘 그리고 3개 여기까지 끼면은 안전하게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앉아보면 얘가 공차 중량이 230여 킬로그램 정도 되거든요. 200 정확히는 뭐 한 226킬로그램 정도. 그래서 제가 앉았을 경우에는 이런 무게 때문에 뭐 옆으로, 그러니까 멈췄을 때 일으켜 세우거나 그럴 때는 좀 부담은 있지만, 이동 간에는 뭐 여느 바이크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 무게에서 오는 부담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발을 디뎠을 적에 지금 앞끝,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치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닿아요, 제 신장 기준으로는. 그래서 뭐 정차 간에도 그냥 뭐 아예 그냥 무너뜨려서 그냥 한 발로 버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두 발로 약간 깨갱발 해서도 앞끝으로만 디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S1000XR 신형 같은 경우는 이 바 포지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라이더 몸보다 좀 더 멀어졌고요, 그리고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런 시트 포지션의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잡아봤을 때는 좀 더 이전보다 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상체가 앞으로 좀 수그려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게 부담스러운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정말 S1000XR 같은 경우는 고속 투어러라는 그 성격에 맞게끔 최근에 만났던 모터사이클 중에 가장 피로도가 적은 모터사이클이었습니다. 어제 그제 뭐 한 300여 킬로미터 주행을 했는데 피로도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은 피로도 부분에서만큼은 GS 모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듭니다. 일단 얘는 엔진이 박서가 아니라 그냥 직렬 4기통이어 갖고 그 엔진에서 오는 피로도가 적고요, 진동이 적어서. 그리고 이번에 이 핸들바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그 고무 댐퍼가 들어가면서 이 바 라이저에, 그리고 요 테이퍼드 바 형태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바엔드도 더 무거워지지 않았나,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전에 이전작에서는 뭐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연료 탱크를 내려다보는 맛은 확실히 중량급이다 보니까, 얘가 기름 탱크가 지금 20리터 용량이고요, 4리터 리저브 탱크인데 내려다보는 맛은 좋아요. 어느 정도 내 다리 사이로 감싸져 있는 게 참 큰 모터사이클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더 뷰에서 내려다본 건데, 이 연료 탱크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왔죠. 불룩하게 앉았을 때 무릎이 요 밑에 싹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여긴 그래서 니글의 패드는 필요하겠어요. 아주 그냥 생 플라스틱이라서 버튼 조작하는 거라든지 나무랄 땐 없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잘 보이고, 또 이 윈드실드 조작하는 건 너무 쉽고요. 뭐 전동식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크기에 비해서 시야는, 후방 시야는 아주 좋고요. 다리 올렸을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네이키드 바이크보다 좀 더 편한 자세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요 정도, 뭐 한 대략 20도 정도, 25도 정도 구부려지고요. 그리고 스텝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얘가 브레이크 풋패드가 S1000RR과 같은 지금 브레이크 레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S1000RR 때는 다리가 자연스럽게 니그립이 되면서 그냥 여기에 붙었었는데, 처음에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꾸 이 레버를 밟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적응의 문제인 것 같고, S1000XR 같은 경우도 투어를 가는, 투어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모터사이클이니까 텐덤자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메인 스탠드도 개선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메인 스탠드가 내려지는 땅을 딛는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땅을, 지면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딛는 거죠. 그리고 이 풋패드도 상당히 마감 좋고, 만약에 리어에 사람이 앉는다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텐덤자의 그립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 사이드 패니어가 달리면 약간 좀 간섭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아마 미디어 영상도 보면은 텐덤자가 라이더의 허리춤을 잡고 가는 걸
그래서 그런가 보네. 아니면 뭐 여기 탱크 그립을 잡거나. 근데 일단 시야적으로나 부분에선 어떤 시야적인 것도 그렇고 포지션적인 것도 그렇고 양호한 편입니다. 2열 시트에 뭐 열선이 들어갔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은 박투어를 둘이서 간다거나 하기에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이제 S1000 XR 시승을 주행을 해보겠고요. 요 근래 탔었던 모터사이클 중에 피로도가 가장 적은 모터사이클이지 않나 싶습니다. S1000 WR의 엔진을 갖다가 딥튠에서 만든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너무 매끈해가지고 최고 출력은 지금 165마력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이전 S1000 XR도 165마력이었었죠. 그랬는데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더욱더 잠재력이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억누 좀 더 디튠에다 보니까 피로도도 없고요. 게다가 여기에 맞물린 퀵시프터가 적용된 기어박스가 거의 뭐 진짜 신속이네요. 이 정도면 뭐 자동 변속기라고 해도 될 만큼 클러치 잡을 일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에서는 그래도 좀 이 여전한 그 케이블 방식의 클러치가 악력의 피로도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도심만 벗어났다 하면 정말 클러치는 쓸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 피로도가 적게 느껴지는데 한몫하는 부분은 역시나 핸들바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전에 S1000 XR 제가 한 2달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때도 뭐 이건 밋밋하다, 재미없다라는 생각에 팔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S1000 XR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S1000 XR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자꾸 타지 않게 되는 어떤 함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1000 XR 주변에 오래도록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만족하면서 타시거든요. 다른 모터사이클을 경험했다가도 아니야, S1000 XR만한 게 없어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계속 유지하는 걸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차가 이렇게 나를 막 땡기는 듯한 그런 맛이 좀 덜해갖고, 그리고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엔진과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S1000 XR의 그런 고속 투어러 같은 질감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거기에 더욱더 개선돼가지고 이걸 타면은 거의 자동차 타는 것만큼 편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특히나 제동력적인 부분은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가 헤이즈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정말 이 나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신속하게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차가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폭발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호쾌한 가속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라이딩 모드 간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나 고속으로 해서 그 댐퍼를 바꾸잖아요. 그럴 경우엔 그 차이가 현저히 나가지고 고속 라이딩 할 경우에는 다이내믹으로 두면은 거의 뭐 따당 치면서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극혔던 아래의 움직임이 줄어가지고 훨씬 내가 자신있게 돌아나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컴포트로 둔다 그러면 좀 더 확실히 쑥쑥 눌러지는 게, 댐퍼 그 감쇄력이 좀 물러지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아니면은 그런 움푹 패인데 들어갈 적에 쑥 꺼지는 느낌, 이런 것도 그냥 다 꿀꺽꿀꺽 삼켜 넘깁니다. 이 서스펜션 댐퍼가. 그리고 얘는 전자장비가 지금 뭐 다이내믹 ESA라든지 아니면 윌리 컨트롤도 물론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6촉 관성 대책 장치도 들어갔고, 다이내믹 브레이크 컨트롤, 그리고 또 MSR도 들어갔습니다. 슬리퍼 클러치죠. 그래서 이런 것 역시 고속 주행할 경우에, 그리고 뭐 업다운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뒤에가 털리는 백토크 발생하는 걸 막아줘서 상당히 매끄러운 주행을 하게 도와줍니다. 핸들바 폭이 지금 30mm 짧아졌거든요. 그것도 체감하기가 큽니다. 그래서 추월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차폭이 확실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더 날쌔게 자신있게 지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윈드실드도 지금 개선이 됐는데 높낮이 조절도 쉽고, 그리고 방풍 성능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힐 홀드 기능도 들어가서 지금
멈춘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 세게 한 번 더 잡으면 H가 뜨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 제한이 없어요. 거의 뭐 계속 무제한 잡고 있어줍니다. 이것도 꽤 도움 많이 받는 기능이죠. 이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상관없이 잡힙니다. 그리고 풀릴 때도 일단 이질적이지 않아요. 출발할 때 바이크가 그렇게 울컥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이거 역시 참 쓸모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런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는 코너에서 이렇게 저렇게 넘길 때 느낌은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눕는 순간조차도 되게 안정적으로 눕고, 그러니까 KTM의 1290 슈퍼 어드벤처라든지 아니면 뭐 멀티스트라다 1260S가 경쟁 모델일 수가 있겠는데 더 안정적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어서 이 부분이 약간 좀 밋밋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기 사운드는 탈 적에는 조용한데 이내 달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그럼에도 좀 컸으면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너무 좋고요. 지금 보여주는 정보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 엔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회전으로 넘기더라도 지금 물론 9000rpm의 봉인이 걸려있긴 합니다. 신차라서. 그럼에도 고회전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차가 그 피로도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고회전으로 돌려도 진짜 그 틀을 모르게끔 달려나가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 레이싱 레플리카 같은 느낌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네이키드 바이크 같은 그런 포지션도 갖고 있고, 또 사이드 패니어라든지 달면은 그런 어드벤처 바이크, 투어러 바이크의 특성도 갖고 있어서 뭐 말 그대로 섞어찌개 같은 모터사이클이죠. 근데 그래서 뭐 만약에 도형을 그래서 설명을 한다면 퍼포먼스는 뭐 5점 만점에 4점, 수납성적인 부분은 4점, 디자인 부분도 4.5, 그리고 컴포트 부분 5, 연비 부분 5, 제동력 5. 그래서 거의 뭐 평점 총점 내보면은 뭐 한 4 이상, 4.5점 줄 수 있을 바이크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오래도록 만족할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히 아쉬운 점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자꾸 타고 싶은 그런 모터사이클은 아니라는 거. 그래갖고 이건 근데 지극히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뭐 이런 거 다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그럼 이번에 세대 변경한 S1000XR은 또 살 용의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눈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이상으로 BMW 모토라드의 S1000XR 시승을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더운데 안전 라이딩 하시고 고맙습니다.